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질병과 비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자연치유의 바이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병은 몸에 독소가 쌓여서 생기기 때문에 그 독소를 쓸어내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치유된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음식인 곡물과 과일, 채소로 식습관을 바꾸어 25kg을 감량하고 질병으로 시달려오던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암의 정체는 무엇인가? 암의 실체는 그동안 너무 왜곡되었고 복잡하게 설명되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암의 실체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해온 자연위생학은 아주 단순하게 암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병원 의사와 달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무려 100조 개의 세포다. 영이 무려 14개나 붙어 있다. 이 세포들이 서로 헤쳐모여하면서 피부, 뼈, 근육, 장기, 치아, 머리카락, 손톱, 성대, 안구 등으로 조직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세포는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뇌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 뇌 또한 모든 메시지를 세포와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한다. 24시간 끊임없이 수조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처럼 신체의 수많은 기능들이 미세하고 완벽하게 그것도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놀랍지 않은가? 세포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뇌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 수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순차적으로 예상 가능하게 진행된다. 어떤 세포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다. 독성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성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미쳐버린 세포라고 말할 수 있다.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멈춘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 암세포는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확산된다. 정상세포들은 두 세포가 서로 맞닿게 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암세포는 같은 조건에서도 제멋대로 성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암세포는 무한정 성장하다가 결국 종양을 만든다. 종양은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먹이로 삼는다. 암세포는 미친 세포이며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고 서로 다른 병이라고 생각된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많이 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많이 걸리고 지나친 육류의 섭취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암일 뿐이다. 한 번은 내가 사는 지역신문에 끔찍한 기사가 실렸다. 거기에는 암에 걸린 3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 한 여성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그녀가 3가지 암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1983년에 폐암에 걸려 폐의 일부를 잘라냈고 1986년에는 유방암에 걸려 가슴 한쪽을 잘라냈으며 1992년에는 피부암까지 걸렸다는 것이다. 그 신문은 34년 동안 담배를 계속 피워왔기 때문에 그녀가 폐암에 걸렸다고 적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녀의 항변도 적혀 있었다. 그럼 유방암은요? 내가 왜 유방암에 걸린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흡연이 그녀의 건강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흡연의 화학적인 공격이 단순히 폐 한 곳만이 아니라 그녀의 몸 전체를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폐는 아마도 흡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장소일 것이다. 그러나 흡연과 관련된 그녀의 생활 습관 전체가 그녀의 세포들을 미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말이다.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이 그녀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폐 한 곳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성의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다. 흡연을 비롯한 각종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란 육식과 정제식품의 섭취 등이 있을 수 있다. 흡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식을 좋아하고 각종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연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즉 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세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돌연변이화된다. 잠을 자러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암에 걸렸다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암세포 하나가 12개 암세포로 되는 데에는 1년이 걸린다. 이와 같은 속도로 볼 때 연필 심지만한 크기로 변하려면 6년이 걸린다. 결국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암이란 생활 습관병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3대 암 치료요법이라고 불리는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 투여제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암이 성장한 후에 공격을 가해서 파괴하는 사후요법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로 조직을 제거한 후 다시 그 암의 원인이 되는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암의 가정으로 컴백홈하게 되는 셈이다. 당신의 의사는 친절하게 암이 전이되었다거나 암이 재발되었다거나 암세포가 숨어 있었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암세포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니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절제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린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는 이유는 독성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바로 그때 당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은 너무 오랫동안 독성물질이 몸에 주입되어 세포들이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를 뜻한다. 이때 암은 전이하기 시작한다. 암이 시작한 장소에서 쏟아져 나와서 다른 장소로 침투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예방법으로는 소용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물론 상황은 더욱 나빠지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암이 일단 발생했다고 해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암이 눈으로 확인되는 크기로 자라기까지는 1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질병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7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7단계 중 앞쪽의 6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건강한 당신의 몸에서 완전히 미친 세포들의 결합체가 자리를 잡기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이다. 거기에다가 당신의 몸은 이 미친 세포들을 치료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 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유방절제는 미친 짓이다.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전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젊었던 시절에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유방암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어느 날 한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조금 불안한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신체의 위대한 복구 능력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담을 했던 여자였다. 그녀가 병원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 미루어 나의 얘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음이 틀림없었다. 조금 불안한 목소리였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나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너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가슴에서 호소할 만한 멍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그녀 옆에 의사가 서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영양학 나부랭이를 공부한 친구에게 상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질책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암 진단을 내린 후 가능한 빨리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하니 지금 접수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지 않으면 곧 죽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의사는 무시무시하게 큰 멍울을 보여주며 오금이 저리도록 위협을 시작한다. 유방 절제술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의사는 생체검사법 같은 어떤 테스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암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멍울이 커지면 암이 될 수도 있다거나 그것이 악화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유방을 잘라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나는 수화기를 통해서 그녀에게 만일 설명하신 것과 같은 크기로 멍울이 발견되었다면 약 10년 내지 15년 동안 자란 멍울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설사 수술을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가 있으니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의사에게 하루나 이틀 후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바로 내 사무실로 왔다. 그녀는 혼비백산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테러를 당한 듯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섞인 목소리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녀에게 자연위생학, 그러니까 가슴에 생긴 멍울을 대하는 관습적인 상업의학과 전혀 다른 관점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림프 시스템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멍울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연위생학의 치료법을 설명해 주었다. 당신이 이 치료법을 그대로 따라만 준다면 4 내지 5주 후에 성공할지 못할지 확실한 증거가 나올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멍울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수술을 해서 가슴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임무는 그녀에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의사가 그녀에게 준 메시지는 자연 치유와 아주 정반대의 것,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치료의 성공은 전적으로 몸이 스스로 치료하도록 림프 시스템을 도와주는 식생활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본인이 자제력이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조언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밝은 얼굴과 희망을 품고 내 사무실을 떠났다. 나는 내 제안을 엄격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도 설명해 주었다. 10일이 지나자 멍울이 조금 작아졌고 손으로 만져도 아픈 느낌이 없이 부드러워졌다. 다시 3, 4주가 지나자 멍울이 호두알 크기에서 땅콩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4주가 지나자 멍울이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다. 그녀는 다시 진단을 받았고 가슴에 멍울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뛸 듯이 기뻐했다. 누가 총을 겨누었어도 웃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또 하나의 삶이 탄생한 것이다. 그녀가 맨 먼저 한 일은 이 기쁜 소식을 그때 그 의사에게 전하는 일이었다. 멍울이 발견된 첫 번째 유방 촬영 사진과 아무것도 없는 두 번째 유방 촬영 사진을 보냈다. 그녀는 한 번도 의사를 만나지 않고 멍울을 없앴다. 그것도 약 한 알 먹지 않고도 말이다. 그 이후 그녀를 잘 보지 못했다가 7년 후에 다시 만났다.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고 표정도 맑고 밝았다. 그녀는 나를 다시 만나 2달 동안 카운슬링을 받았다. 나는 그녀와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그녀는 15kg을 감량했고 그 이후로 다시 살이 찌지 않았다. 당연히 다시는 그녀의 가슴에서 멍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내게 평소에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살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남의 몸 같았던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도 했다. 살이 조금만 찌더라도 몸이 불편함을 스스로 느꼈고 날씬하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더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내게 충분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다. 나 또한 내가 한 일에 대한 뿌듯함과 그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그녀에게 감사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나의 직업에 대해서도 무한 감사했다. 장면을 바꾸어서 다른 여성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 과거에 알고 지내던 그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가슴에 작은 멍울이 생겼는데 그 멍울 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가슴을 그대로 둔 채 멍울만 제거하고 싶었다. 그러나 의사는 가슴 전체를 도려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동의하자 의사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오른쪽 가슴을 제거하면 왼쪽 가슴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한쪽에 암이 발견되면 다른 쪽 가슴에도 유사한 상황이 생기기 너무 쉽다는 것이었다. 수술을 한 번 하면 다음에 또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유방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가슴에 있는 림프 주머니를 다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녀는 허락했고 림프선까지 모두 도려내는 근치 유방 절제술을 포함해서 총 7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의료보험이 없었으므로 사촌언니 빈지갑의 동전까지 털어야 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했다. 이 모든 것은 가슴에 숨어있는 콩알만한 멍울 하나 때문이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선생님, 크기가 작든 크든 암은 암이지요. 결국 전이되기도 하니까 싹부터 잘라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좀 더 분별 있고 현명한 방법이 있다. 공격을 가해서 싹을 잘라내거나 죽여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이 관습적으로 정답 행세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가슴에 생긴 멍울은 땅콩 크기든 호두알 크기든 상관없이 없애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러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방사선 수술로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화학요법으로 독가스를 쏟아부어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암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암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예방법도 모른다. 암에 대한 이런 무지를 보상하기라도 하듯 기존의 암 치료법은 우리 몸에 복수를 가한다. 그 치료법은 환자를 죽이지 않고 암만 쏙 골라내서 죽이기를 희망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이런 무지막지한 치료법은 범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모두 폭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가슴을 밀어내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방사선 수술과 화학요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힌 의사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삶이 갈래갈래 찢겨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그 이후 나는 유방암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했고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그 결과물을 당신은 지금 잊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모든 여성들은 유방암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사후 처방들이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안다면 모든 여성이 실천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방암 예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거기에다 너무 복잡한 이론만 시중에 떠들 뿐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러한 복잡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시중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지명받은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당사자인 여성은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는 구멍 하나가 엄연히 존재한다. 당신은 매일매일 암이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하는 통계들을 들으며 살고 있다. 그렇다. 두려움이다. 사업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어떤 세력은 당신의 두려움을 무기로 잔인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불필요할 뿐더러 자연의 법칙에 위배됨으로 사라져야 한다.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밀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건강하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권리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인간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있다. 지식을 뿌리치고 원리를 찾아라. 여성들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는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수술과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외에 진실된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성들은 듣지 못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바꾸려 한다. 만일 당신이 진실된 치료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인 의료행위에 몸을 맡기겠다면 그렇게 하시라. 나는 당신에게 진실된 방법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겠다. 그러나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서 가슴을 밀어버리는 수술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로 인해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한다면 나도 그 뜻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뿐만 아니다. 의학계는 아직도 암이 발생하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방치한 채로 돈이 되는 수술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처참하게 실패해온 치료법을 대신해서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초등학생처럼 열린 마음으로 진실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주 단순하고 확고하게 유방암으로 진행될 기회를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다. 가슴에 생긴 멍울을 수술로 잘라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1차 방어선에서 문제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는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죽도록 창조되었고 진화되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아주 상식적인 논리가 당신을 위험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동안 믿도록 강요받았던 지식을 뿌리치고 몸의 원리를 찾아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유방암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여성의 사망률은 혁신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유방 절제술과 같은 끔찍한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암으로 발전하는 멍울을 치료하거나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언젠가 유방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해방시켜줄 몸의 원리가 있다는 말이다. 제도권 밖에서는 나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립선암 및 대장암 등을 모두 포함해서 유방암은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예방하기도 쉽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나의 신념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었다. 이 책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당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던가. 바로 그것이 내 경험을 지금 당신에게 전달하는 이유다. 바로 그것이 제도권 밖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양심의사들의 경험과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다. 언젠가 나의 주장은 증명될 것이지만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한쪽에서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이 찬양했던 치료법이 다른 쪽에서는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받았던 치료법이 다른 쪽에서는 정답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나 여기 몸에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치료법이 아니다. 신이 만든 치료법이고 자연이 만들어서 진화해온 방법이다. 진실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